최근 들어가지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보통은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오늘 뭐 좀 이슈가 많이 터졌더라고요. 뭐 핵이나 매크로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약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핵이나 매크로 같은 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기술적으로 이게 못 잡는 거냐 아니면은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냐 뭐 이런 질문 하신 분도 되게 많았고, 개발자 입장에서 좀 이런 핵이나 매크로에 대한 원리랑 그리고 이거를 잡을 수 있으면은 왜 못 잡거나 왜 안 잡는 건지, 그리고 못 잡는 건 왜 못 잡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방금 방송 이렇게 하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저분들 입장을 좀 제가 생각을 하고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거라 최대한 기술적인 용어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게임 업계에서 지금 6년차 개발을 프로그래머로서 현업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당연히 MMORPG를 포함한 다수의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를 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젝트로 또 MMORPG를 서버와 클라 둘 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포함해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스팀에 출시할 예정인 PC 게임을 RPG고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개발자 입장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뭐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게임의 구조나 이런 거, 그러니까 MMORPG가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하드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ORPG는 일반적으로 서버 있죠, 서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버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1번, 그리고 클라이언트 2번, 클라이언트 3번,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클라이언트들 있죠, 얘네들은 다 하나의 유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유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유저들이 이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른 유저와의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고 다른 유저랑 뭐 채팅을 하든 뭐 전투를 하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이 되냐면은, 클라이언트 1번이 만약에 얘가 X축을 X1만큼 움직였어요. X축 좌표로 1만큼 움직였다 가정하면은, 이 클라이언트 1번이 X만큼 이동한 거를 서버에 보내주면은,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 1번 근처에 있는 유저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뭐 2번 클라이언트 2번 유저가 만약에 1번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2번 유저한테 보내줘요. 야, 클라이언트 1번이라는 애가 X축 1만큼 움직였대. 그럼 네 클라이언트에 있는 저 클라이언트 1번의 캐릭터를 X축 1만큼 옮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전투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거의 모든 콘텐츠, 네트워크 콘텐츠는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핵 같은 경우에는, 핵이나 매크로는 그러면 어떤 범주를 건드리냐면은, 얘네들은 이 서버를 건드릴 순 없어요. 서버를 건드리지 못하고요. 얘네들은 이 클라이언트 있죠, 이 클라이언트를 변조해 가지고 움직이는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제보를 받은 영상이 있어요. 그 게임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으로 의심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몇 개 제보를 받았는데,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뭐 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약간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막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나왔던
핵의 기능 중 몇 가지를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실현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봤던 영상은, 그러니까 PK가 되는 게임이에요. 필드 PK가 허용이 되는 게임인데, 근데 유저 있죠, 유저. 그 어떤 한 A라는 유저가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사냥을. 그러니까 몬스터를 막 이렇게 때려잡고 있는데, 근데 얘랑 이제 적대 개념, 그러니까 적대 길드에 있는 한 유저가 이쯤에서 나타났어요. 이쯤에서 나타나서 거의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이 A에게 접근해가지고 원거리 스킬, 그러니까 투사체가 보이는 그런 원거리 스킬을 날렸는데, 이 A라는 캐릭터가 이 접근하는 캐릭터의 그 투사체를 보자마자 맞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그 사라지는 스킬이 있거든요. 긴급 탈출이라고. 그걸 써가지고 사라지고 바로 다른 채널로 이동한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셨던 게, 아니 지금 이 캐릭터가 이 빨간색 캐릭터를 제가 B라고 할게요. 이 B라는 캐릭터가 이 A라는 캐릭터에게 접근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도 안 돼요. 몇 초도 안 되는 속도로 빨리 와가지고 바로 보자마자 스킬을 날린 건데, 근데 이 A라는 유저는 가만히 이 B라는 유저를 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사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몬스터를 때려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최상위 사냥터에서. 근데 뒤에서 이렇게 나타난 B라는 유저의 캐릭터의 원거리 스킬을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긴급 탈출한 다음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핵 아니냐? 핵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게임에는 그 이제 핑을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주위에 적대 유저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도에 핑을 찍어줘요. 이게 반짝반짝하게 알려준다. 알림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알림이 사실상 울리기도 전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핵으로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핵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기능이 어떻게 실현되냐에 대해서는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통신하는 그런 뭐 패킷을 스나이핑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현해주는 거다, 그래서 핑을 찍어주는 거다, 아니면은 뭐 그 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원리가 왜 간단하냐면은 MMORPG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유저 한 명의 시야가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라고 합시다. 원이 좀 약간 안 이쁘긴 한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 서버가 이 B를 포함해서 뭐 C나 D나 이런 다른 다수의 유저들 있죠. 다수의 유저들의 좌표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줄 때, 이 A라는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유저들에 대한 위치 정보는 다 서버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 캐릭터에 대한 좌표만을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고, 그 아는 좌표를 서버에게 전송을 하는 식으로 그 구조가 진행이 돼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유저 A라는 유저의 시야가 이만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파란색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의 존재하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정보만 뿌려준다면은 뭔가 갑자기 유저가 내 옆으로 왔을 때 뭔가 좀 끊겨서 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어색할 거예요. 되게 갑자기 막 허공에서 갑자기 유저가 이렇게 딱 생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MMORP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저의 시야가 이 파란색 원이면은 이거보다 한 1.2배에서 5배 정도 큰 이만한 넓이의 좌표에 있는 유저들 정보까지 미리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만약에 C라는 유저가 여기 있죠. C라는 유저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실제로 A라는 유저의 그 모니터 디스플레이에는 B라는 유저만 보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A 유저의 클라이언트에는 이 C에 있죠. 이 C라는 유저에 대한 그 위치 정보까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C라는 유저의 캐릭터 자체는 이미 A라는 클라이언트에 떠 있어요. 다만 A라는 유저의 화면에 이 C라는 유저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핵은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기능 있죠.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만 참조를 해도 실제로 이 C라는 유저가 접근하는 것까지 이미 핵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C라는 유저가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A라는 유저가 바로 긴탈 캐선, 그러니까 긴급 탈출의 캐선까지, 아니면은 뭐 서버 이동 이런 것까지 탈출하는 것을 화면에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게 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을. 그래서 막 이게 뭐 서버와 클라가 오가는 뭐 패킷을 스나이핑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이도 그냥 클라이언트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그런 기능들을 핵은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약간 긴가민가 했던 거는, 만약에 진짜 이 유저가 핵을 썼다고 가정하면은 B라는 유저가 A라는 유저의 디스플레이에 접근하기 전에 이미 얘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영상에는 B라는 유저가 근접할 때까지 A라는 유저는 사냥을 하고 있었고, B라는 유저가 스킬을 딱 썼을 때 그때 그걸 보고 A라는 유저는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개발 구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럼 이런 상황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핵 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이나 매크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좀 글로 써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매크로들이요. 하드웨어를 이용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도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변조를 통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핵입니다. 핵. 그리고 단순 반복적 매크로,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세분화를 하면은 약간 헬퍼 시스템 같은 그런 응용적 핵도 존재는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이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얘는 2번과 약간 연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핵이 여러 가지 그 동작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세분화를 하자면은 클라이언트 변조를 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있죠. 얘네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웩 같은 거로 일단 우리가 평가를 합시다. 스웩, 스피드핵 같은 거, 스피드핵이나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약간 클라이언트 변조인데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데이터 변조,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변조하는 거고.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헬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변조한다기보다는, 이 데이터 변조보다는 약간 참조하는 식으로 참조하는 식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막 핑 찍히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들고 있는 그 아까 C라는 유저에 대한 위치를 막 얘가 변조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참조해서 유저에게 뭐 지도상의 UI를 별도로 또 하나 미니맵을 하나 가상의 미니맵 만들어서 뭐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핑을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조보다 참조하는 식인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발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드웨어를 이용한 매크로는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마우스 같은 것 중에서도 보면 마우스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매크로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이용한 매크로는 실질적으로 개발단에서 이거를 잡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뭐 매크로에 대해서 막 개발자들이 막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안 잡는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하드웨어를 이용한 매크로는요, 물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개발자가 물증을. 그러니까 심증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물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막 변조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뭐 패킷을 변조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면은 서버에 뭔가 로그를 남기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서버에서 이렇게 통신되었던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의 뭐 유별성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데, 하드웨어를 이용한 거는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우스로 만약에 유저가 아이템을 10개씩 옮기는 거를 100번 시도를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유저가 이걸 100번을 했다는 그 이제 100번 시도했다는 그 콘텐츠적인 로그는 남겠지만, 얘가 이거를 이런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했다는 그 물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절대 그 유저를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면은 개발사가, 게임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한 매크로들은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많이 쓰는 방식이, 그 여러분들도 자주 아시는 그 게임 보안 프로그램 있죠. 그러니까 요즘 MMORPG 실행하면은 뭔가 하나씩 이렇게 뜨잖아요. 실행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몇몇 불법 프로그램들 실행하고 있으면은 에러 메시지 하나 뜨면서 게임 실행을 막아버리거나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10분 뒤에 게임 실행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매크로들을 막긴 막는데,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왜냐면은 게임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 된다고 치면은,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매크로를 그 업데이트에 맞는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배포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이용한 매크로는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을게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셋 같은 건데, 얘네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그 에이모 게임, MMORPG인데요. 에이모 게임에서 그 게임이 이제 무역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게임인데, 근데 유저가 그 이제 저 이동 좌표 있죠. 자기 좌표를 조작해 가지고, 원래 무역이라는 게 엄청 먼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엄청 먼 거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무역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이 있으면은 무역품을 갖고서 이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차익을 남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 유저가 뭐 한 유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유저가 자기 좌표를 조작해 가지고, 원래는 자기가 이쯤에 있었는데 확 조작해서 요 앞까지 간 거예요. 여기 앞까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 좌표 값을 조작해가지고 서버에다 보내서, 이래가지고 무역을 원래 할 때는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냥 이걸 악용해가지고 막 단기간에 엄청나게 무역으로 차익을 옮겨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에이모 게임이라고 그냥 예를 들긴 했지만, 사실 다른 게임에서도, 무역 있는 게임에서도 이 사건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좌표를 조작하는 뭐 순간이동 핵 또는 스핵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스피드핵이나 순간이동 핵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데이터를 변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만약에 좌표를 조작했다고 가정하면은, 어차피 클라이언트에 대한 좌표는 무조건 MMORPG 구조상 서버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제 어떤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제가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서버에 보안 로직을 추가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A라는 유저가 아까 1번이라는 유저의 이동 속도가 서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1초, 그러니까 뭐 특정 n초 동안 유저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변조해가지고, 그러니까 핵을 써가지고 변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동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했다 가정하면은 이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이런 거를 체크해가지고 무조건 얘 핵 썼다, 이놈은 0점,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냐면은, 여러분들 핵을 쓰는 유저는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저를 비율로 봤을 때는 1%도 채 안 되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0. 몇 프로 정도 되는 그 유저를 잡자고 저 로직을 서버에다 추가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MMORPG는 유저와 유저들끼리 서로 이렇게 한 공간에 막 서로 모여가지고 막 서로 채팅도 하고 전투도 하고 하면서 이런 약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재미를 얻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임에 저런 로직이 들어가 버리면은 서버 하나에 유저가 한 1000명, 2000명씩 붙어요. 일반적으로 MMORPG는. 근데 유저 한 명 한 명에 저런 검사하는 로직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서버는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유저를 더 수용하려면은 저 로직 하나가 들어가고 뭐 이런 보안 로직이 몇 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서버가 여러 대가 늘어나야 되고, 그럼 당연히 서버가 증설되면 이 서버 유지 비용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단에서 허가가 나오기가 힘들게 돼요. 경영적으로. 왜냐면은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서버는 최대한 적게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유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 0. 몇 프로 정도 되는 그 불법 프로그램 쓰는지 의심되는 그 유저 몇 명을 잡자고 저로직을 그 많은 유저들에게 다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경영적인 문제가 되게 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사에서 꺼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 뭐 특정 회사가 이거를 도입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또 뭐 변조되고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꼭 이동 속도가 아니더라도 뭐 공속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 사실은 그 서버 내 서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MMORPG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값이 조금 다른 것들은 서버에서 다 그런 것들을 보안 처리를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보안 로직을 추가 안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로그 있죠. 로그 갖다가도 평가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인건비는 좀 들겠죠. 로그를 이제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저런 이동하는 사실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게 게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MMORPG들 대부분이 유저가 한번 이동을 할 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제 그 이동한 좌표를 서로 주고받는 그 통신을 초당 거의 한 5번 이상은 거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 있죠. 그냥 MMO가 아닌 그런 게임들도 초당 한 4번씩은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MMORPG들은 최적화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통 한 5번에서 보정 패키까지 다 하면은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할 때 그 1초간만 이동을 해도요, 여러분들. 근데 1초간 이동할 때 그렇게 주고받는데 그거를 일일이 로그를 남기면 그것도 또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유저 한 명이 사냥을 한다고 치면 1시간 사냥한다고 치면은 1시간 사냥할 때 그 1시간 사냥한 이동 거리를 로그로 찍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비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잡을 수 있겠지만 비용적인 거나 경영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이게. 뭐 진짜 막 핵을 쓰는 유저가 막 전체 유저의 막 50%, 60% 이런다.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핵을 쓰는 유저들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전체 유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유저들을 선량한 유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0. 몇 프로 되는 유저를 잡기 위해서 그 다수의 선량한 유저들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크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도입하지 않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핵을 사용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틈새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또 이거를 추가적으로 적자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으나 여러 기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움,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 매크로. 단순 반복적 매크로는 1번이랑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랑.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 매크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매크로 익스프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간단하게 유저가 뭐 프로그래밍 좀 할 줄 알면은 그냥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단순 반복적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그러니까 게임 클라이언트 자체가 OS에서 갖는 권한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일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막 OS 단에 접근해가지고 야 여기에서 뭐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뭐 실행되고 있으면 야 얘 꺼버려,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되면은 또 문제가 돼요. 이거는 된다 해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사실 돼도 안 되는 기능이에요, 원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는 보통 보안 툴이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해줘요. 보안 툴이 그 이제 OS 단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뭐 PID나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이런 걸 이제 대조를 해가지고 야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 야 너 클라이언트에 일단은 실행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는 보통 많이가 처리가 되긴 하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특정 단순 반복적 매크로 이름이 뭐 AAA라는 이름이면은, 만약에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 게임 회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했을 때 AAA라는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게임이 실행 안 되게 해놨어. 그러면 당연히 그 AA를 만든 유저는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돼요. AAAA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업데이트 될 때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버전 오브라면 끝난다는 거예요. 버전 오브라면. 약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일시적으로야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약간 1번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변조보다는 참조하는 식의 프로그램.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적대 유저, 적대 길드 유저의 뭐 이런 좌표를 뭐 참조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사실은 2번과 별개로 2번이나 4번은 사실 묶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는데, 4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뭐 그 엘모 게임 있죠. 엘모 게임 MMORPG는 아니지만 그런 게임들도 막 헬퍼 같은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뭐 다수의 FPS 게임들도 헬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잡진 못했죠. 그런 프로그램들은 왜 잡기가 어렵냐면은 별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참조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서버랑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를 변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라이언트 자체를 그냥 변조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물 찾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보물 찾는 콘텐츠가 있어. 보물을 찾는. 그러니까 뭔가 지형 같은 거 있고 맵에 지형이 있으면은 지형 뭐 풀숲 같은 데에 막 보물이 만약에 숨겨져 있고 그 보물을 찾는 콘텐츠가 있다고 합시다. MMORPG 게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형 있죠. 지형이랑 뭐 바위, 풀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을 이렇게 그 그래픽을 이렇게 그려주는 텍스처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투명한 파일로 그냥 깨트려 버리면은 게임 내에서는 아무리 뭐 풀이나 나무나 돌 같은 게 막 이렇게 우거지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 해도
그 사람 클라이언트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 풀 같은 거 그 뒤에 있는 보물이 그래 그대로 보이겠죠. 그죠? 바로 노출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텍스처 같은 것들은 서버랑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클라이에만 그냥 깔려 있고 클라이에서 그냥 그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뿌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버에서 추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잡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가 뭐 방송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쓰는 거를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몰래 쓰는 거면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런 리소스들을 그런 텍스처를 하나의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리소스들을 변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런 검증 절차나 그런 툴 같은 거를 게임 내에 이렇게 포함시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패킹을 하는 툴이 있으면은 언패킹하는 툴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 쪽은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역시 이것도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얘도 4번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답변을 제가 굳이 결국 이렇게 다 드리긴 했지만 아마 만족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다들 이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면은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이 다들 없으신 거 보면은 좀 허탈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와 내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게임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현업에서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인 저도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봐오셨던 수많은 대작 게임들도 결국에는 저 핵이나 매크로를 피해갈 수 없었고 완벽하게 대처할 게임은 아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자들이 막 능력이 없거나 뭐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그냥 쉬쉬하거나 꼭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마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게임 회사들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유저에게 배포되지 않고 서버 단에서 그냥 약간 클라우드 서버 방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유저의 손에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런 1번,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게임 업계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수많은 개발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여기서는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전부터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이슈들이 막 터졌을 때 회사들이 되게 막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한다고 많이 느끼실 건데요. 근데 대부분은 방법이 있어도, 아까 제가 2번 설명드렸듯이 방법이 있어도 도입하기가 어렵거나 그냥 방법이 없는 경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는데도 막 이렇게 쉬쉬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그 매크로스나 핵 쓰는 애들이 핵과금 넣어가지고 과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봐 일부러 쉬쉬하는 거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도 회사를 막 짧게 적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일단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약간 이런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회사가 매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맞긴 맞지만요, 이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매출을 이렇게 그런 걸 허용하면서까지 매출을 이렇게 유지한다? 이렇게까지 개념이 없는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업계에 꽤 오래 있었지만 일단 뭐 이렇게 건너들어서도 그런 경우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게임 회사들을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믿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번에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뭐 매크로 이런 거 터졌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대응이 느려? 왜 공지도 안 올라와?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은 노력하고 있겠지. 얘네들도 참 고민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릴사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한 거고, 당연한 말씀이, 당연한 얘기지만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개발 환경이나 또 게임사를 제가 뭐 변호하거나 옹호하려고 지금 이런 걸 설명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핵이나 매크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또 이게 일반적인 약간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말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정말 게임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대응하는 그런 개발자의 시선에서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처하는 방식이나 개발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물론 큰 구조는 거의 비슷할 건데 또 개발하는 과정이나 구조는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무조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이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께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좀 궁금하신 거나 제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요청해 주셔도 되니까 제가 그런 것도 요청 받으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